1972년 무인 우주선 파이오니아 10호가 발사됐다. 이 우주선에는 외계인에게 보내는 지구인의 인사가 들어있다. 일종의 그림 문자다. 언젠가 미지의 생명체가 이것을 보게 된다면 지구인이 보낸 첫인사의 의미를 알 수 있을까? 먼 과거의 지구별 어느 곳에선가도 사람들 사이에 의사소통을 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기록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무언가를 표현하고 기록하기 위한 인간의 노력은 아주 오래전부터 계속되고 있었다. 아시아의 동쪽 끝에서 서남단 이란으로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던 지난 6월 1년에 걸친 준비 끝에 취재팀은 이란 테헤란 공항에 도착했다. 한국 방송 사상 최초로 문자의 역사를 추적하는 기획특집 다큐멘터리 그 2달간의 대장정이 시작된 것이다. 문자가 최초로 발견된 지역은 지금의 이라크 땅이다. 이라크는 지금 준전시 상황이다. 항공편이 닿지 않아 이란을 거쳐 이라크에 들어갔다. 시작부터 험난한 출발이었다. 긴 여정에 고대 근동언어학자 배철현 교수가 함께했다. 인구 2,200만 명의 한반도 면적의 약 2배인 이라크는 한여름 평균 기온이 33도를 넘으며 국토의 반 가까이가 사막이다. 문자의 기원을 쫓아 처음으로 도착한 땅 이라크. 그곳은 덥고 메마른 곳이었다. 바그다드에서 남쪽으로 5시간을 달려 첫 목적지 우르크에 도착했다. 멀리 솟아있는 모래 언덕이 이정표가 될 뿐 주변은 모래벌판이었다. 이라크 전체는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무대가 되는 곳이다. 이곳은 그 가운데서도 가장 오래된 유적지다. 우르크는 기원전 3000년경에 세워진 도시국가. 이 구조물은 최소한 5000년을 이 자리에 서 있었다. 반만년의 역사를 가진 이 구조물의 이름은 지구라트다. 지구라트는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고대인들이 도시에서 가장 크고 훌륭하게 건축하여 자신들의 신에게 바친 신탑을 말합니다. 이런 건축 양식은 후대의 바빌로니아와 아시리아까지 이어지는데요. 문자의 역사를 추적하다 보면 이런 지구라트를 계속 만나게 될 것입니다. 지구라트에 올라 주변을 훑어보면 비교적 형태가 남아있는 건물터가 눈에 띈다. 신전터다. 고대 이곳에 살던 사람들은 도시마다 자기들의 신을 정해놓고 섬겼다. 우르크의 주신은 사랑과 전쟁의 여신 이난나였다. 사람들은 이난나를 위해 정성 들여 벽돌을 굽고 신전 벽 곳곳에 장식을 새겨놨다. 신전의 다른 쪽 벽에서는 특별한 장식이 발견되기도 했다. 갖가지 색깔의 모자이크 벽 장식, 신에게 바치는 고대인들의 정성이다.
우르크에는 시대를 달리하는 4개의 지층이 발견되는데 그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 우르크사라 불리는 이 건물터다. 이곳에서 1928년 특별한 진흙 조각이 발견됐다. 손바닥보다 작은 크기의 점토판이었다. 거기엔 날카로운 송곳 같은 것으로 기호들이 새겨져 있었다. 수천 년의 시간을 지나 모래 속에서 나온 점토판. 그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처음 점토판이 발견됐을 때 사람들은 이것이 일종의 기호가 아닐까 추측했습니다. 아무렇게나 그린 그림이라고 보기엔 뭔가 법칙이 있어 보이니까 일종의 문자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당시 이라크 곳곳에서는 고대의 유물들이 속속 발굴되고 있었다. 점토판들이 새로 발견될 때마다 문자의 기원이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었다. 취재팀은 히브리대의 교환 교수로 와 있는 하버드대 휴네가르트 교수를 찾아 점토판 발굴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The main scientific method for dating tablets and other objects found in archaeological excavations is carbon-14, in which you take a piece of the clay and measure the amount of certain types of carbon, and this gives you an absolute date. And from this we know that the earliest writing in Mesopotamia is dated to about 3000 BCE. 아무도 짐작하지 못한 결과였다. 우르크4의 점토판을 비롯해서 주변에서도 비슷한 시기의 점토판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때까지 학계에서는 중국 한자의 출현 시기를 기원전 2000년으로 가장 오래된 이집트 상형 문자조차도 최고 기원전 3000년이 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었다. 기원전 3300년대의 문자. 그것은 인류가 만들어낸 최초의 문자였다. 모양이 쐐기같이 생겼다 해서 학자들은 이것을 쐐기 문자라 부르기로 했다. 문자의 발명을 기준으로 선사시대와 역사시대가 나뉘어집니다. 쐐기 문자의 발견으로 인류의 역사는 기원전 330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최초의 문자를 만든 주인공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 사이 비옥한 초승달 모양의 땅 메소포타미아. 이것은 세계 4대 문명 발상지 중에서도 가장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곳이며 지금은 대부분 이라크의 영토다. 오랜 전쟁으로 헐벗은 곳이었지만 아이들의 표정은 환했다.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두 강의 접경 지역인 바스라 일대에는 지금도 강줄기를 따라 인가가 이어져 있다. 바로 이 일대에서 인류 최초의 문명이 발생했다. 최초의 문자가 발견된 우르크는 이곳에서부터 150km쯤 동북쪽에 있다. 취재팀은 강을 따라 올라가면서 최초의 문자 그리고 그것을 낳은 문명에 대해 추적했다. 기원전 4500년경 메소포타미아 전역에 에리두 왕국을 시작으로 해서 퀴시, 우르크, 모로, 라가시, 니프루 등 여러 도시 국가가 형성된다. 이 구성원들을 통틀어 수메르인이라 하고 이 도시 국가들이 번성하던 시기를 수메르 시대라 부른다.
수메르의 무대였던 메소포타미아는 개방된 땅이었다. 동북의 산악지대를 제외하고는 드넓은 평지로만 이루어져 끝없는 외침이 계속됐다. 영화를 누리던 수메르 왕국은 기원전 2003년 아카드인의 침입으로 멸망한다. 그러나 메소포타미아의 패권을 쥐고 있던 수메르의 문화는 시대와 공간을 넘어 세계사 전반에 큰 자취를 남기고 있다. 동력이 등장하기 전까지 가장 위대한 발명품의 하나로 지목되던 수레. 그것은 수메르에서 발명된 바퀴가 거의 원형 그대로 이어진 것이었다.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발견되기 1000년도 전에 수메르에선 이미 그 공식이 활용되고 있었다. 천구를 360도로 나누고 1년을 12달로 나누는 등 오늘날의 천문지리 체계는 모두 수메르 시대에 시작된 것이다. So far as I know, there is only one thing that survives from Sumerian times that we still use today, and this is the system of dividing the sky into 360 parts for astrological purposes, or dividing a circle into 360 degrees for geometry. This goes back 5,000 years to the administrators who wanted a simple system for organizing the market and the workers. And instead of following a lunar calendar, they devised a calendar of 12 months of 30 days. 수메르인들은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거나 최초로 썼던 사람들이다. 그들의 수준 높은 문화는 끊임없는 전쟁과 무역, 그리고 교통을 통해 멀리 유럽과 중앙아시아 지역까지 퍼져나가게 된다. 그리고 많은 지역 문화의 뿌리가 된다. 메소포타미아의 강가에서 시작되어 고대 오리엔트 세계에 널리 퍼져나간 수메르 문화. 그 한가운데에는 인류 최초의 문자 쇠기 문자가 있었다. 알 수 없는 몇몇 수메르인들로부터 최초의 문자가 사용됐을 것이다. 그 이후 쇠기 문자는 어떻게 발전했을까? 도시가 자라나고 사람들의 거래가 늘어났습니다. 말로는 해결할 수 없는 개인 대 개인의 약속이 자꾸만 생기게 된 거죠. 사람들은 머리로 기억할 수 없는 것들을 기록하기 위해 뭔가 깔끔한 방법이 필요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사내가 있다.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에게 양 2마리를 빌리러 왔다. 둘은 서로를 믿지 못한다. 빌려주는 사람은 돌려받지 못할까 봐, 빌리는 사람은 나중에 더 많은 걸 빌려줬다고 우길까 봐. 그들에겐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그리고 공신력 있는 약속이 필요했을 것이다. 우선 생각나는 대로 두 사나이는 진흙 위에 십자 표시를 하고 이것을 양이라 정하기로 약속했을 것이다. 양 2마리는 진흙 십자 표시 2개. 두 사나이는 이것을 나눠 갖고 약속의 증표로 삼았을 것이다. 문자의 전 단계인 물표의 시작이다. 인구가 늘어나고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물표의 사용도 늘어났다. 시리아 알레포 박물관에는 당시의 물표 유물들이 전시돼 있다. The first step of the writing may be very early. It's like a traffic sign. So, and then the priestess in the temple found they discussed to found a way that this means so and so. So maybe when they started to make female, they draw this kind of small clay
what we call it now, tokens. So this is possibly mean oil, this is mean wood, this is mean female. 물표는 기름, 나무, 노예 등 당시 거래되던 대부분의 물건들을 표현했다. 초보적이나마 문자의 필요성이 인식되기 시작했던 것이다. 기원전 4000년에서 3000년 사이 메소포타미아 전역에서는 문자의 전 단계인 물표가 폭넓게 사용되고 있었다. 양을 거래한 두 사나이. 이제 양을 직접 데리고 다니며 설명하지 않아도 그들 사이에 이루어진 계약은 공식적으로 인정된다. 물표는 진흙 항아리에 넣어 보관했다. 항아리 겉면에도 속의 물표와 똑같은 표시를 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속의 물표는 사라지고 항아리 자체가 그 역할을 하게 됐다. 부피가 큰 진흙 항아리는 다시 시간이 지나면서 들고 다니기 간편한 형태로 바뀌게 된다. 기원전 3000년대로 넘어오면서 드디어 점토판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We assumed they moved from the stage of tokens to the stage of writing because it was a quicker, a more economic system of storing information. Instead of filling a large jar with a lot of tokens, you would simply have one small tablet on which you would write a number on the picture of the sheep or the goat or the bag of barley. It was just quicker for everybody to do and far simpler to store. 물표보다 빠르고 간편한 방법, 즉 문자의 출현이었다. 문자의 초기 형태는 어떤 것이었을까? 취재팀은 인종과 나라와 문화가 다른 이란, 한국, 독일 3개국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해보았다. 아직 글자를 모르는 상태의 유치원 어린이들에게 3가지의 주제를 주고 그것을 표현해보라고 했다. 어떤 형식이나 방법도 제한을 두지 않고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했다. 내용은 낮과 밤, 그리고 강의라는 보편적인 소재들로 정했다. 아이들은 서로 의견을 주고받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생각을 남에게 전달해야 했다. 문자의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라면 어떤 방법으로 자신의 뜻을 나타낼 수 있을까? 결과는 놀라운 것이었다. 문자를 모르는 아이들은 자신의 생각을 나타내는 수단으로 모두 그림을 선택했고 그 내용은 약속인 한 듯이 비슷했다. 취재팀은 실험을 통해 문자를 처음 발명할 때 수메르인들이 했던 시도들을 엿볼 수 있었다. In the ancient writing systems that we know about that seem to have arisen spontaneously or without much outside influence, that is Sumerian, Egyptian, Chinese, and Mayan, all of these begin as pictographic writings. That is, people would draw pictures of objects in the order in which they were spoken in their language. 그림에서 출발했기에 각 문자들의 초기 형태에선 비슷한 기호들이 종종 발견된다. 첫 문자는 이런 그림 형태였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는 동안 문자의 모양도 조금씩 달라져 갔습니다. 계속해서 그 변화의 과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최초의 점토판이 발견된 우르크에서 남동쪽으로 60km 정도 떨어진 곳. 취재팀은 또 다른 고대 도시 우르를 찾았다. 이것은 예로부터 탐험가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던 곳이었다. 이것이 갈디아의 우르라 해서 예수의 조상 아브라함이 길을 떠난 출발지로 기록된 때문이었다. 우르 유적지 발굴 작업은 1854년부터 1934년까지 80년에 걸쳐 계속됐다. 2000여 년 수메르의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도시국가 우르. 모래 속에서 드러난 잔해들만으로도 그 대단했던 규모를 짐작할 수 있었다. 사제들의 방인 기파루의 한쪽 끝은 지구라트로 이어져 있었다. 지금은 건물의 가장 아랫단만 남아있지만 수십 미터 벽돌 건물로 둘러싸인 우르 왕국의 모습은 무척이나 장엄했을 것이다. 우르 왕국의 중심부를 컴퓨터 그래픽으로 재구성해 보았다. 도시의 중앙에는 신전과 왕궁, 저택, 그리고 왕실 묘지 등이 모여 있고 주위에는 견고한 성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성의 서북쪽으로는 선착장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유프라테스 강의 유로가 20km나 북상해서 황무지로 변했다. 유적지 한쪽은 역대 우르 왕들의 무덤이 모여있는 왕실 묘역. 사자의 궁전이라 불리는 묘에서는 실제의 궁전과 거의 같은 시설이 마련돼 있었다. 이곳에서는 수십 개의 유골이 한꺼번에 나와서 순장 제도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출토된 화려한 유물들은 우르 왕국의 번성과 영화를 보여준다. 황금으로 만든 각종 그릇과 메스칼란두 왕의 황금 투구, 황금으로 만든 소머리 장식 하프와 황금으로 된 장식검, 특히 우르 스탠다드라 불리우는 이 유물에는 마차와 갑옷으로 무장한 우르 군대의 모습이 자세히 묘사돼 있다. 우르의 지구라트는 비교적 원형이 잘 보존돼 있다. 건물은 본래 3층이었으나 지금은 1층만 남아있다. 사람들은 이곳에서 우르의 주신인 달의 여신 난나에게 정성을 바쳤다. 그리고 곳곳에 쇠기 문자로 신에게 바치는 각종 헌사를 새겨놓았다. 저는 이 지구라트의 왼쪽 계단에 나와 있는데요. 쇠기 문자로 쓰여진 비문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제가 그럼 수메르어로 쓰여진 쇠기 문자를 읽어보겠습니다. 우르나무 루갈 우린 5 케포마 닌 아니 루투 두스리아. 이 비문의 뜻은 우르의 왕 그의 여신을 위하여 신전을 건축한 우르나무,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왕의 표시이고 이것은 우르나무란 왕의 이름입니다. 우르나무의 통치 시기는 기원전 2100년경이다. 이 지구라트의 건립 시기를 그때로 잡는다면 글자가 새겨진 것도 기원전 2100년 무렵일 것이다. 이것은 우르크에서 발견된 최초의 그림 문자다. 학자들은 그 시기를 기원전 3300년도로 추정했다.
두 글자가 쓰여진 시대의 차이는 약 1200년 정도. 언뜻 보기에도 두 글자의 형태는 많은 차이가 나타난다. (12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인류 최초의 문자는 어떤 변화를 겪었던 것일까? 그 비밀을 말해주는 점토판이 있다. 이것은 쿠심 점토판이라 불리는 것으로 기원전 2600년경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쿠심 점토판은 곡물의 거래 관계를 표시한 것이다. 제일 위의 부분은 14만 5천 리터라는 양을 나타낸다. 이것은 제품명, 보리의 모양을 그대로 그렸다. 왼쪽은 회계 기간, 37개월이라는 기간을 나타내고 있다. 이 문서는 누군가가 13만 5천 리터의 보리를 37개월 동안 빌려주거나 빌린 사실을 기록한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무엇일까?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기호의 음가는 후심이다. 그러나 다른 글자들과 달리 구체적인 뜻을 알 수가 없었다. The two signs in these early tablets, Ku, Shim, are puzzling because they don't mean anything. The two signs individually each have a meaning, but together they don't seem to mean anything. And so it's been suggested quite plausibly that this is somebody's name, that somebody wrote these two signs because the names sounded the same way. A Ku sign meaning something and a Shim sign meaning something else, but together just somebody's name. 소리글자 쿠와 소리글자 심의 합성으로 쿠심이 만들어졌다. 소리를 나타내는 글자, 이것은 음절 글자의 탄생을 이야기한다. 이름하여 레부스 시스템의 도입이었다. 좀 더 쉽게 레부스라는 개념을 이해해보자. 여기 차와 고양이가 있다. 그러나 이것은 차와 고양이를 뜻하는 게 아니다. 차는 카, 애완동물은 펫. 두 기호의 소리가 합해져 카펫이라는 의미를 나타낸 것이다. 우리말로 예를 들자면 숫자 4와 길이를 재는 자로 사자, 즉 라이언을 만들 수 있다. 사자를 그리지 않고 소리 글자만으로도 의미를 나타낼 수가 있는 것이다. 그 자체로는 의미 없는 소리들이 모여 하나의 단어가 되는 문자 체계. 이것이 바로 레부스다. 현대인에겐 지극히 간단한 원리다. 하지만 고대인들에게 레부스의 도입은 혁명과도 같은 사건이었다. 레부스 시스템의 도입으로 1500개 정도 되던 글자의 수는 600개로 줄어들었다. 복잡한 그림은 점점 단순하게 변해갔다. 쐐기 문자는 이런 과정을 거쳐 서서히 그림 문자 상태에서 정형화된 쐐기 문자로 바뀌게 됩니다. 기원전 2600년경의 일입니다. 취재팀은 우르를 떠나 북쪽의 라가시로 이동했다. We are on the side of Lagash. We are going now to temple. 라가시는 수메르의 여러 도시 국가 중에서도 문화 강국으로 불리던 곳이다. 이곳에서는 아름답고 찬란한 유물이 많이 발굴됐다. 하지만 관리자의 도움이 아니라면 알아보지도 못할 만큼 유적지는 황폐해 있었다.
지금은 커다란 구덩이만 남아있는 이곳이 라가시의 주신인 닝기르스의 신전터다. 신전을 지은 라가시의 왕 구데야. 그는 문화군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구데야 왕은 예술과 문화의 보호자임을 자처하면서 주변의 레바논, 시리아, 엘람 등지에서 각종 목재, 석재, 금속들을 들여와 멋진 신전과 운하를 건설하였습니다. 덕택의 라가시는 각종 진귀한 유물들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라가시의 예술품 중 가장 유명한 것은 에아나툼 왕의 전승비. 아랫부분에는 독수리에게 찢긴 적군들의 모습이 보인다. 이 비는 일명 독수리 기념비라고도 불린다. 구데야 왕의 원통 비문. 여기엔 빈민과 과부의 보호, 여자의 상속권을 확인하는 내용이 쇠기 문자로 새겨져 있다. 쇠기 문자가 빼곡이 새겨진 이 은재 항아리는 엔테메나 왕이 닝기르스 신에게 바친 것이다. 항아리 목 주변에 새겨진 글자들은 신에게 바치는 헌정사다. 아래쪽에는 새의 모습을 한 닝기르스 신의 그림이 새겨져 있다. 수많은 예술품이 발견된 라가시의 유적지.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점토판이었다. 이 신전터 중앙에서 5만 장이 넘는 쇠기 문자 점토판이 발견됐다. 그것은 주로 경제, 종교와 관련된 것으로 수메르 연구에 귀중한 사료가 됐다. 쇠기 문자는 수메르의 도시국가 각곳에 퍼져 찬란한 문화를 꽃피우는 초석이 되었습니다. 문자의 발생과 발전 과정을 따라가는 우리의 여정. 이제는 쇠기 문자가 수메르 문명을 어떻게 살찌웠나 알아볼 차례입니다. 취재팀은 쇠기 문자의 흔적을 따라 라가시에서 다시 북쪽의 니프루로 이동했다. 니프루로 가기 위해선 도로 없는 사막을 지나야 했다. 취재팀은 뜻밖의 사고를 당했다. 길도 없는 사막 한가운데서 자동차 바퀴가 모래 속에 빠진 것이었다. 한낮 최고 기온 섭씨 50도. 모래바람이 숨을 막는 사막 한복판이었다. 이런 곳에서 조난을 당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취재팀은 2시간 만에 겨우 그곳을 벗어날 수 있었다. 반나절 만에 니프루에 도착했다. 니프루는 기원전 2000년 중엽까지 번성했던 수메르의 지방도시다. 유적지 중심에 자리 잡은 에크루 대사원터. 에크루 대사원은 수메르의 신 중에서도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엔니를 모신 곳이다. 취재팀은 현장에서 글씨가 새겨진 벽돌을 하나 찾아냈다. 이게 이제 엔니 신한테 바치는 세월에 마모되어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었지만 우르의 왕이 이 신전을 지었다는 내용이었다. 니프루의 신전을 왜 우르의 왕이 지었을까? 엘리시는 수메르 도시국가의 범위를 넘어 수메르 전체의 주신으로 널리 숭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메르의 왕들은 엔닐의 승인이라는 의식상의 절차를 밟아야만 왕위에 오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니프루의 왕들은 엔닐의 신전인 에크루의 증축과 재건에 힘썼고 수메르 도시국가의 왕들은 귀중한 선물을 바침으로써 니프루는 점점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우르나
우르크처럼 강력한 중심 국가는 아니었지만 니프루는 수메르 도시 국가들의 정신적인 중심이었던 것이다. 이 사원의 한쪽에서 쐐기 문자 발굴 역사상 중요한 성과가 나왔다. 약 4만 권 정도의 문자판이 보존된 도서관이 발견된 것이다. 기원전 3000년대 말에서부터 2000년대 초까지 수메르에 대한 모든 역사와 문화가 여기에 들어있었다. 이 점토판들을 통해 수메르의 경제, 종교뿐 아니라 일상적인 사회의 풍속까지 알 수 있게 됐다. 그중엔 쐐기 문자의 전수가 이루어지는 곳, 학교에 관한 에세이도 있다. 수메르의 학생들은 꽤나 엄격한 스파르타식 교육을 받았다. 그들이 공부하는 내용의 대부분은 쐐기 문자를 외우고 읽고 쓰는 것이었다. 가장 먼저 학생들이 해야 할 일은 점토판을 만드는 것. 진흙을 넓게 펴서 두드린 뒤 네모난 모양으로 다졌다. 글씨는 날카로운 칼대나 나뭇가지 등을 사용해서 썼다. 금속과 뼈도 가끔 사용했다. 글자를 읽고 쓰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부자나 권세 있는 집안의 아이들만 학교 교육을 받은 후 글자를 다루는 전문가, 즉 필경사가 될 수 있었다. 기록에 의하면 자식을 필경사로 출세시키려는 부모들이 촌지를 돌려서 사회 문자가 되기도 했다고 한다. 어쨌든 이들은 사회의 지도층으로 성장했으며 쐐기 문자를 발전시키는 주역들이 됐다. 그리고 그들이 썼던 점토판들은 그대로 수메르의 유물이 되어 역사에 남았다. 최초의 문자를 만들어냈던 최초의 문명. 수메르는 기원전 2003년 아카드인의 침입에 의해 멸망한다. 수메르의 국가뿐 아니라 수메르 민족도 메소포타미아 땅에서 완전히 사라진다. 그러나 수메르 문자인 쐐기 문자의 역사는 이후에도 1500년을 더 이어진다. Sumerian civilization survived. It was basically incorporated into Mesopotamian civilization in general, and so it survived into succeeding civilizations, Babylonian and Assyrian civilization. The language survived because it was taught in the schools. It became a kind of sacred language, a language of education and learning. And when you went to school in later periods, what you learned was Sumerian. They continued to produce Sumerian texts and dictionaries and so on. So it continued for as long as Mesopotamian civilization itself survived. 인류 최초의 문자인 쐐기 문자의 탄생과 발전 과정을 살펴본 우리의 여정.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수메르는 망했어도 문자는 남았습니다. 쐐기 문자는 수메르 이후 메소포타미아의 주도권을 잡았던 아시리아, 아카드, 바빌로니아 제국에서도 계속 사용되었고 그뿐만 아니라 주변국에도 널리 퍼져 고대 오리엔트의 역사를 기록하는 대표적인 문자가 되었습니다. 문자의 기원을 쫓아 떠난 대장정. 취재팀은 메소포타미아의 사막에서 인류 최초의 문자가 탄생하는 과정을 확인했다.
문자는 문명과 더불어 태어나고 성장하고 꽃피웠다. 그리고 그 문명이 쓰러진 이후에도 문자는 살아남았다. 그리고 이후로도 오랫동안 그들의 후손에 이르기까지 정신과 문화를 살찌우고 번영케 하는 뿌리가 되었다. 거대한 바위산 한가운데 새겨진 의문의 부조. 비밀을 밝혀줄 열쇠는 미지의 고대 문자 비문. 비문의 해독 과정은 인류의 역사를 다시 쓰는 대작업이었다. 한국 방송 사상 최초로 문자의 기원을 추적하는 EBS 기획 특집 다큐멘터리 3부작 문자. 문자 해독을 향한 연구가들의 끝없는 도전과 좌절, 그리고 성공의 과정을 따라가는 제2부 끝없는 도전. 금속과 뼈도 가끔 사용했다. 글자를 읽고 쓰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부자나 권세 있는 집안의 아이들만 학교 교육을 받은 후 글자를 다루는 전문가, 즉 필경사가 될 수 있었다. 기록에 의하면 자식을 필경사로 출세시키려는 부모들이 촌지를 돌려서 사회 문자가 되기도 했다고 한다. 어쨌든 이들은 사회의 지도층으로 성장했으며 쐐기 문자를 발전시키는 주역들이 됐다. 그리고 그들이 썼던 점토판들은 그대로 수메르의 유물이 되어 역사에 남았다. 최초의 문자를 만들어냈던 최초의 문명. 수메르는 기원전 2003년 아카드인의 침입에 의해 멸망한다. 수메르의 국가뿐 아니라 수메르 민족도 메소포타미아 땅에서 완전히 사라진다. 그러나 수메르 문자인 쐐기 문자의 역사는 이후에도 1500년을 더 이어진다. Sumerian civilization survived. It was basically incorporated into Mesopotamian civilization in general, and so it survived into succeeding civilizations, Babylonian and Assyrian civilization. The language survived because it was taught in the schools. It became a kind of sacred language, a language of education and learning. And when you went to school in later periods, what you learned was Sumerian. They continued to produce Sumerian texts and dictionaries and so on. So it continued for as long as Mesopotamian civilization itself survived. 인류 최초의 문자인 쐐기 문자의 탄생과 발전 과정을 살펴본 우리의 여정.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수메르는 망했어도 문자는 남았습니다. 쐐기 문자는 수메르 이후 메소포타미아의 주도권을 잡았던 아시리아, 아카드, 바빌로니아 제국에서도 계속 사용되었고 그뿐만 아니라 주변국에도 널리 퍼져 고대 오리엔트의 역사를 기록하는 대표적인 문자가 되었습니다.
부피가 큰 진흙 항아리는 다시 시간이 지나면서 들고 다니기 간편한 형태로 바뀌게 된다. 기원전 3000년대로 넘어오면서 드디어 점토판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We assumed they moved from the stage of tokens to the stage of writing because it was a quicker, a more economic system of storing information. Instead of filling a large jar with a lot of tokens, you would simply have one small tablet on which you would write a number on the picture of the sheep or the goat or the bag of barley. It was just quicker for everybody to do and far simpler to store. 물표보다 빠르고 간편한 방법, 즉 문자의 출현이었다. 문자의 초기 형태는 어떤 것이었을까? 취재팀은 인종과 나라와 문화가 다른 이란, 한국, 독일 3개국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해봤다. 아직 글자를 모르는 상태의 유치원 어린이들에게 3가지의 주제를 주고 그것을 표현해보라고 했다. 어떤 형식이나 방법도 제한을 두지 않고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했다. 내용은 낮과 밤, 그리고 강의라는 보편적인 소재들로 정했다. 아이들은 서로 의견을 주고받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생각을 남에게 전달해야 했다. 문자의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라면 어떤 방법으로 자신의 뜻을 나타낼 수 있을까? 결과는 놀라운 것이었다. 문자를 모르는 아이들은 자신의 생각을 나타내는 수단으로 모두 그림을 선택했고 그 내용은 약속인 한 듯이 비슷했다. 취재팀은 실험을 통해 문자를 처음 발명할 때 수메르인들이 했던 시도들을 엿볼 수 있었다. In the ancient writing systems that we know about that seem to have arisen spontaneously or without much outside influence, that is Sumerian, Egyptian, Chinese, and Mayan, all of these begin as pictographic writings. That is, people would draw pictures of objects in the order in which they were spoken in their language. 그림에서 출발했기. 우르크는 기원전 3000년경에 세워진 도시국가. 이 구조물은 최소한 5000년을 이 자리에 서 있었다. 반만년의 역사를 가진 이 구조물의 이름은 지구라트다. 지구라트는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고대인들이 도시에서 가장 크고 훌륭하게 건축하여 자신들의 신에게 바친 신탑을 말합니다. 이런 건축 양식은 후대의 바빌로니아와 아시리아까지 이어지는데요. 문자의 역사를 추적하다 보면 이런 지구라트를 계속 만나게 될 것입니다. 지구라트에 올라 주변을 훑어보면 비교적 형태가 남아있는 건물터가 눈에 띈다. 신전터다. 고대 이곳에 살던 사람들은 도시마다 자기들의 신을 정해놓고 섬겼다. 우르크의 주신은 사랑과 전쟁의 여신 이난나였다. 사람들은 이난나를 위해 정성 들여 벽돌을 굽고 신전 벽 곳곳에 장식을 새겨놨다. 신전의 다른 쪽 벽에서는 특별한 장식이 발견되기도 했다. 갖가지 색깔의 모자이크 벽 장식, 신에게 바치는 고대인들의 정성이다. 우르크에는 시대를 달리하는 4개의 지층이 발견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 우르크사라 불리는 이 건물터다. 이곳에서 1928년 특별한 진흙 조각이 발견됐다. 손바닥보다 작은 크기의 점토판이었다.
거기엔 날카로운 송곳 같은 것으로 기호들이 새겨져 있었다. 수천 년의 시간을 지나 모래 속에서 나온 점토판. 그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처음 점토판이 발견됐을 때 사람들은 이것이 일종의 기호가 아닐까 추측했습니다. 아무렇게나 그린 그림이라고 보기엔 뭔가 법칙이 있어 보이니까 일종의 문자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당시 이라크 곳곳에서는 고대의 유물들이 속속 발굴되고 있었다. 점토판들이 새로 발견될 때마다 문자의 기원이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수천 년으로 가장 오래된 이집트 상형 문자조차도 최고 기원전 3000년이 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었다. 기원전 3300년대의 문자. 그것은 인류가 만들어낸 최초의 문자였다. 모양이 쐐기같이 생겼다 해서 학자들은 이것을 쐐기 문자라 부르기로 했다. 문자의 발명을 기준으로 선사시대와 역사시대가 나뉘어집니다. 쐐기 문자의 발견으로 인류의 역사는 기원전 330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최초의 문자를 만든 주인공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 사이 비옥한 초승달 모양의 땅 메소포타미아. 이것은 세계 4대 문명 발상지 중에서도 가장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곳이며 지금은 대부분 이라크의 영토다. 오랜 전쟁으로 헐벗은 곳이었지만 아이들의 표정은 환했다.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두 강의 접경 지역인 바스라 일대에는 지금도 강줄기를 따라 인가가 이어져 있다. 바로 이 일대에서 인류 최초의 문명이 발생했다. 최초의 문자가 발견된 우르크는 이곳에서부터 150km쯤 동북쪽에 있다. 취재팀은 강을 따라 올라가면서 최초의 문자 그리고 그것을 낳은 문명에 대해 추적했다. 기원전 4500년경 메소포타미아 전역에 에리두 왕국을 시작으로 해서 퀴시, 우르크, 우루, 라가시, 니프루 등 여러 도시 국가가 형성된다. 이 구성원들을 통틀어 수메르인이라 하고 이 도시 국가들이 번성하던 시기를 수메르 시대라 부른다. 수메르의 무대였던 메소포타미아는 개방된 땅이었다. 동북의 산악지대를 제외하고는 드넓은 평지로만 이루어져 끝없는 외침이 계속됐다. 영화를 누리던 수메르 왕국은 기원전 2003년 아카드인의 침입으로 멸망한다. 그러나 주위에는 견고한 성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성의 서북쪽으로는 선착장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유프라테스 강의 유로가 20km나 북상해서 황무지로 변했다. 유적지 한쪽은 역대 우르왕들의 무덤이 모여있는 왕실묘역. 사자의 궁전이라 불리는 묘에서는 실제의 궁전과 거의 같은 시설이 마련돼 있었다. 이곳에서는 수십 개의 유골이 한꺼번에 나와서 순장 제도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출토된 화려한 유물들은 우르 왕국의 번성과 영화를 보여준다. 황금으로 만든 각종 그릇과 메스칼란두 왕의 황금 투구, 황금으로 만든 소머리 장식 하프와 황금으로 된 장식검, 특히 우르 스탠다드라 불리우는 이 유물에는 마차와 갑옷으로 무장한 우르 군대의 모습이 자세히 묘사돼 있다. 우르의 지구라트는 비교적 원형이 잘 보존돼 있다. 건물은 본래 3층이었으나 지금은 1층만 남아 있다. 사람들은 이곳에서 우르의 주신인 달의 여신 난나에게 정성을 바쳤다. 그리고 곳곳에 쇠기 문자로 신에게 바치는 각종 헌사를 새겨놓았다. 저는 이 지구라트의 왼쪽 계단에 나와 있는데요. 쇠기 문자로 쓰여진 비문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제가 그럼 수메르어로 쓰여진 쇠기 문자를 읽어보겠습니다. 우르나무 루갈 우린 5케포마 닌 아니 루투 두스리아. 이 비문의 뜻은 우르의 왕 그의 여신을 위하여 신전을 건축한 우르나무,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왕의 표시이고 이것은 우르나무라 왼쪽 계단에 나와 있는데요. 쇠기 문자로 쓰여진 비문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제가 그럼 수메르어로 쓰여진 쇠기 문자를 읽어보겠습니다. 우르나무 루갈 우린 5케포마 닌 아니 루투 두스리아. 이 비문의 뜻은 우르의 왕 그의 여신을 위하여 신전을 건축한 우르나무,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왕의 표시이고 이것은 우르나무란 왕의 이름입니다. 우르나무의 통치 시기는 기원전 2100년경이다. 이 지구라트의 건립 시기를 그때로 잡는다면 글자가 새겨진 것도 기원전 2100년 무렵일 것이다. 이것은 우르크에서 발견된 최초의 그림 문자다. 학자들은 그 시기를 기원전 3300년도로 추정했다. 두 글자가 쓰여진 시대의 차이는 약 1200년 정도. 언뜻 보기에도 두 글자의 형태는 많은 차이가 나타난다. (12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인류 최초의 문자는 어떤 변화를 겪었던 것일까? 그 비밀을 말해주는 점토판이 있다. 이것은 쿠심 점토판이라 불리는 것으로 기원전 2600년경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쿠심 점토판은 곡물의 거래 관계를 표시한 것이다. 제일 위의 부분은 14만 5천 리터라는 양을 나타낸다. 이것은 제품명, 보리의 모양을 그대로 그렸다. 왼쪽은 회계 기간, 37개월이라는 기간을 나타내고 있다. 이 문서는 누군가가 13만 5천 리터의 보리를 37개월 동안 빌려주거나 빌린 사실을 기록한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무엇일까?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기호의 음가는 후심이다. 그러나 다른 글자들과 달리 구체적인 뜻을 알 수가 없었다. The two signs in these early tablets, Kushim, are puzzling because they don't mean anything. The two signs individually each have a meaning, but together they don't seem to mean anything. And so it's been suggested quite plausibly that this is somebody's name, that somebody wrote
these two signs. 이 우주선에는 외계인에게 보내는 지구인의 인사가 들어있다. 일종의 그림 문자다. 언젠가 미지의 생명체가 이것을 보게 된다면 지구인이 보낸 첫인사의 의미를 알 수 있을까? 먼 과거의 지구별 어느 곳에선가도 사람들 사이에 의사소통을 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기록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무언가를 표현하고 기록하기 위한 인간의 노력은 아주 오래전부터 계속되고 있었다. 아시아의 동쪽 끝에서 서남단 이란으로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던 지난 6월 1년에 걸친 준비 끝에 취재팀은 이란 테헤란 공항에 도착했다. 한국 방송 사상 최초로 문자의 역사를 추적하는 기획특집 다큐멘터리 그 2달간의 대장정이 시작된 것이다. 문자가 최초로 발견된 지역은 지금의 이라크 땅이다. 이라크는 지금 준전시 상황이다. 항공편이 닿지 않아 이란을 거쳐 이라크에 들어갔다. 시작부터 험난한 출발이었다. 긴 여정에 고대 근동언어학자 배철은 교수가 함께했다. 인구 2,200만 명의 한반도 면적의 약 2배인 이라크는 한여름 평균 기온이 33도를 넘으며 국토의 반 가까이가 사막이다. 문자의 기원을 쫓아 처음으로 도착한 땅 이라크. 그것은 덥고 메마른 곳이었다. 바그다드에서 남쪽으로 5시간을 달려 첫 목적지 우르크에 도착했다. 멀리 솟아있는 모래 언덕이 이정표가 될 뿐 주변은 모래벌판이었다 해서 예수의 조상 아브라함이 길을 떠난 출발지로 기록된 때문이었다. 우르 유적지 발굴 작업은 1854년부터 1934년까지 80년에 걸쳐 계속됐다. 2000여 년 수메르의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도시국가 우르. 모래 속에서 드러난 잔해들만으로도 그 대단했던 규모를 짐작할 수 있었다. 사제들의 방인 키파루의 한쪽 끝은 지구라트로 이어져 있었다. 지금은 건물의 가장 아랫단만 남아있지만 수십 미터 벽돌 건물로 둘러싸인 우르 왕국의 모습은 무척이나 장엄했을 것이다. 우르 왕국의 중심부를 컴퓨터 그래픽으로 재구성해 보았다. 도시의 중앙에는 신전과 왕궁, 저택, 그리고 왕실 묘지 등이 모여 있고 주위에는 견고한 성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성의 서북쪽으로는 선착장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유프라테스 강의 유로가 20km나 북상해서 황무지로 변했다. 유적지 한쪽은 역대 우르 왕들의 무덤이 모여있는 왕실묘역. 사자의 궁전이라 불리는 묘에서는 실제의 궁전과 거의 같은 시설이 마련돼 있었다.
이곳에서는 수십 개의 유골이 한꺼번에 나와서 순장 제도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출토된 화려한 유물들은 우르 왕국의 번성과 영화를 보여준다. 황금으로 만든 각종 그릇과 메스칼란두 왕의 황금 투구, 황금으로 만든 소머리 장식 하프와 황금으로 된 장식검, 특히 우르 스탠다드라 불리우는 이 유물에는 마차와 갑옷으로 무장한 우르 군대의 모습이 자세히 묘사돼 있다. 취재팀은 강을 따라 올라가면서 최초의 문자 그리고 그것을 낳은 문명에 대해 추적했다. 기원전 4500년경 메소포타미아 전역에 에리두 왕국을 시작으로 해서 퀴시, 우르크, 우르, 라가시, 니프루 등 여러 도시 국가가 형성된다. 이 구성원들을 통틀어 수메르인이라 하고 이 도시 국가들이 번성하던 시기를 수메르 시대라 부른다. 수메르의 무대였던 메소포타미아는 개방된 땅이었다. 동북의 산악지대를 제외하고는 드넓은 평지로만 이루어져 끝없는 외침이 계속됐다. 영화를 누리던 수메르 왕국은 기원전 2003년 아카드인의 침입으로 멸망한다. 그러나 메소포타미아의 패권을 쥐고 있던 수메르의 문화는 시대와 공간을 넘어 세계사 전반에 큰 자취를 남기고 있다. 동력이 등장하기 전까지 가장 위대한 발명품의 하나로 지목되던 수레. 그것은 수메르에서 발명된 바퀴가 거의 원형 그대로 이어진 것이었다.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발견되기 1000년도 전에 수메르에선 이미 그 공식이 활용되고 있었다. 천구를 360도로 나누고 1년을 12달로 나누는 등 오늘날의 천문지리 체계는 모두 수메르 시대에 시작된 것이다. So far as I know, there is only one thing that survives from Sumerian times that we still use today, and this is the system of dividing the sky into 360 parts for astrological purposes, or dividing a circle into 360 degrees for geometry. This goes back 5,000 years to the administrators who wanted a simple system for organizing the market and the workers. And instead of following a lunar calendar, they devised a calendar of 12 months of 30 days. 수메르인들은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거나 최초로 썼던 사람들이다. 그들의 수준 높은 문화는 끊임없는 전쟁과 무역, 그리고 교통을 통해 멀리 유럽과 중앙아시아 지역까지 퍼져나가게 된다. 그리고 많은 지역 문화의 뿌리가 된다. 쐐기 문자는 이런 과정을 거쳐 서서히 그림 문자 상태에서 정형화된 쐐기 문자로 바뀌게 됩니다. 기원전 2600년경의 일입니다. 취재팀은 우르를 떠나 북쪽의 라가시로 이동했다. We are on the side of Lagash. We are going now to temple. 라가시는 수메르의 여러 도시 국가 중에서도 문화 강국으로 불리던 곳이다. 이곳에서는 아름답고 찬란한 유물이 많이 발굴됐다. 하지만 관리자의 도움이 아니라면 알아보지도 못할 만큼 유적지는 황폐해 있었다. 지금은 커다란 구덩이만 남아있는 이곳이 라가시의 주신인 닝기르스의 신전터다.
신전을 지은 라가슈의 왕 구데야. 그는 문화군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구데야 왕은 예술과 문화의 보호자임을 자처하면서 주변의 레바논, 시리아, 엘람 등지에서 각종 목재, 석재, 금속들을 들여와 멋진 신전과 운하를 건설하였습니다. 덕택의 라가시는 각종 진귀한 유물들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라가슈의 예술품 중 가장 유명한 것은 에아나툼 왕의 전승비. 아랫부분에는 독수리에게 찢긴 적군들의 모습이 보인다. 이 비는 일명 독수리 기념비라고도 불린다. 구데야 왕의 원통 비문. 여기엔 빈민과 과부의 보호, 여자의 상속권을 확인하는 내용이 쇠기 문자로 새겨져 있다. 쇠기 문자가 빼곡이 새겨진 이 은재 항아리는 엔테메나 왕이 닝기르스 신에게 바친 것이다. 항아리 목 주변에 새겨진 글자들은 신에게 바치는 헌정사다. 아래쪽에는 새의 모습을 한 닝기르스 신의 그림이 새겨져 있다. 수많은 예술품이 발견된 라가슈의 유적지.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점토판이었다. 이 신전터 중앙에서 5만 장이 넘는 쇠기 문자 점토판이 발견됐다. 그것은 주로 경제 종교와 관련된 것으로 수메르 연구에 귀중한 사료가 됐다. 쇠기 문자는